안녕하세요. 구례 전파국의 강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집에서 굴러다니는 종근단 제품인데요. 그 락토핏이라고 막 광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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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 예. 어쨌든 그 유산균이 저희 집에서 그냥 뭐 굴러다니길래 이걸 가지고 요구르트를 만들면 어떤 맛이 날까? 예,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인데 원료 및 함량을 보면 뭐 각가지 유산균이 여러 종류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식물성 크림이나 뭐 카제인 나트륨 같은 걸 섞어서 분말 형식으로 만든 제품이거든요. 일단 한번 요구르트를 만들기 전에 맛을 한번 봐볼게요. 예,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되면 포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부담 없이 먹을 만한 맛은 맞는데 포도향이 조금 싼마이가 나요. 약간 좀 문방구 맛? 어쨌든 지금 이 먹다 남은 유산균 가지고 이제 수제 요구르트를 만들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짠! 요거트 메이트를 구입했어요. 이게 한 배송료까지 한 14,000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는데 원래는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최대한 돈이 안 드는 방향으로 요거트 메이트 없이 요구르트를 만들려고 했는데 유산균이 배양되기 적절한 온도가 한 35도에서 42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그 정도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뭐 여름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계절은 저희 집에서 그런 곳을 발견하기 좀 힘들고요. 근데 뭐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전자레인지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압력밥솥의 보온 기능을 이용하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능으로 만들 수 있는데 해도 괜찮은데 뭐 밥솥도 마찬가지고 전자레인지도 마찬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도구에 균을 배양하는 게 좀 찝찝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메이트 이거 얼마 안 하니까 구입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같은 온도로 배양을 계속 쭉 시켜주기 때문에 퀄리티 유지에 유리하지 않을까. 네, 어쨌든 이제 요구르트를 만들 건데요. 균하고 배양할 수 있는 이제 요거트 메이트가 준비됐으니 우유가 있어야겠죠. 저는 요구르트를 만들 때 항상 멸균 우유를 사용해요. 제가 왜 멸균 우유를 사용하냐면 일단 가격이 싸요. 많은 분들이 이 요구르트를 만드는데 실패하는 원인 중 하나가 저온살균 우유로 요구르트를 만들려고 해서 그래요. 왜냐면 저온살균 우유가 비싸고 프리미엄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요구르트 만들면 더 건강한 요구르트가 탄생하겠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 우유의 역할은 유산균을 배양할 수 있는 최적의 배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살균 우유 같은 경우는 저온에서 살균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유산균이 사멸하지 않아요. 우유 안에 있는 유산균이랑 여러분들이 배양하려는 유산균이랑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돼서 배양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멸균 우유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일반 종이팩에 들은 우유 아시죠? 종이팩에 들은 우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UHT 공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요. 130도에서 135도 이 정도에서 뭐 2, 3초간 살균을 하는 건데 사실상 130도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균은 없어요. 사실상 멸균이나 마찬가지고 포장법이 다른 거예요. 포장법. 예를 들어 이런 멸균 우유 같은 경우는 제품 포장재도 두껍지만 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공기가 완전 차단되어 있죠. 반면에 뭐 일반 우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있고 이 안에 공기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뭐 이런 건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뭐 일반 우유는 뭐 길어봤자 2주?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거는 뭐 별거 상관없는 이유고요. 어쨌든 뭐 130도 이상에서 살균을 했다. 그러면은 그걸로 요구르트 만들어도 되고요. 이거 키친아트 제품인데 한번 뜯어볼게요. 1리터 정도 용량에 배양할 수 있는 통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기능이 버튼을 누르면 이 열선이 들어주면 데펴지나 봐요. 그거밖에 없어요. 뭐 제가 생각한 뭐 타이머라던가 이런 건 전혀 없네요. 그냥 딱 온도만 유지 가능한 제품이네요.
어쨌든 이걸 씻어 올게요. 네,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했고요. 여기에 우유를 넣겠습니다. 그럼 유산균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제 아까 그 유일한 기능인 버튼을 눌러 배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8시간 동안 배양을 했고요. 냉장고에 넣어서 냉각까지 마쳤습니다. 네,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굉장히 이렇게 꾸덕꾸덕하게 잘 배양이 된 것 같고요. 이 정도 정도면은 떠먹는 호상 요구르트로 손색이 없네요.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오, 약간 그 아까 났던 포도향이 살짝 나긴 하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무난한 플레인 요구르트 맛이 나고요. 산도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심심한 맛이 있긴 한데 뭐 어차피 저 같은 경우는 토핑해서 먹을 거니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제 그 위에 이제 물같이 이제 투명한 부분을 유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유청 단백질이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단백질이 굉장히 농축되어 있어요. 헬스장 가면은 이제 몸짱 아저씨들이 괜히 유천 단백질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뭐 물 생겼다고 뭐 이렇게 이것만 제거하신다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섞어줘요. 토핑 재료로 이렇게 시리얼하고 망고를 준비했는데요. 떠먹는 요구르트는 호상 요구르트라고 하고 마시는 요구르트를 액상 요구르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발효 공장에서 공정의 차이가 뭐냐면 떠먹는 요구르트는 배양된 그 상태로 일종의 뭐 첨가제 같은 거를 좀 넣어요. 팩틴 같은 거를 이제 좀 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넣는 거고, 액상 요구르트는 이 호상 요구르트에다가 균질하는 과정을 해요. 지금 제가 만들어 볼 거는 액상 요구르트도 만들 건데, 균질을 하려면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뭐 도깨비 멍망이 뭐 이런 걸로 한번 갈아주시면 돼요. 믹서기로 갈거나. 근데 저는 도깨비 멍망이가 없기 때문에 믹서기로 할 건데요. 일단 호상 요구르트 먼저 토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망고하고 시리얼의 단맛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아까 그 포도향 살짝 나는 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 이제 액상 요구르트를 만들 건데요.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도깨비 멍망이 같은 핸드블렌더로 이게 그냥 한번 이렇게 저어주면 되는데, 저희 집에 이제 도깨비 멍망이가 없기 때문에 믹서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나를 안 가지고 왔네요.
사실 믹서기를 집에서 보긴 봤는데 처음 써보는 거라서 오이씨. 자, 여기다 요구르트를 붓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답이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해볼게요. 끼고 이렇게 뒤집는 건가? 맞나? 씨. 막 흘러내려. 죄송해요. 제 믹서기를 처음 써봐서. 이렇게 갈아주면 되는 건데요. 어휴씨. 지금 뚜껑이 없어가지고 한 번에 세게 못하고. 자, 이렇게 균질이 잘 됐죠. 누가 와도 액상 요구르트입니다. 자, 이걸 컵에 따라서 오늘 아까 먹고 난 망고를 이렇게 믹서기로 방금 갈았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사실 만들면서 이게 약간 좀 위를 뜨면서 좀 예쁘게 될 줄 알았는데 가라앉네요. 어쨌든 마셔보겠습니다. 엄청 신선해요. 망고 맛이 약간 달다기보다는 신선한 맛이 나는데, 단 거 좋아하시면 아까 배양할 때 당을 조금 첨가해서 같이 배양을 하게 되면 유산균이 사실 당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배양 시간도 좀 빨라져요. 몇 번 만들어 보시다 뭐 이 정도 설탕 넣으면은 이런 맛이 나오겠다 그러면은 뭐 설탕을 넣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잘 자랍니다, 유산균. 저는 이게 꼴깍꼴깍 넘어가는 게 더 맛있네요. 네, 이상입니다.